한국 HP의 유충근입니다. 예, 방금 전에 봤던 영상이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의 내용하고 굉장히 연결성이 깊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주제는 이제 하이브리드 IT를 심플하게 만들자 하는 주제로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한 용어를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하이브리드한 용어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 동식물 교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가지고 두 개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융합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낼 때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IT에서도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오늘날 맞닥뜨린 IT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솔루션이나 하나의 벤더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솔루션 컴포넌트들이 장점을 묶어가지고 만들어내는 형태의 IT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IT라는 말이 주제가 되고요. 그래서 앞에 세션에 보셨다시피 레드햇 행사에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이 소개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각각의 회사들이 서로의 장점을 융합해서 그 고객에 필요한 솔루션을 내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많이 쓰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야들이 꼭 IT뿐만 아니라 유식한 그 제조업체, 금융업체 이런 분들도 이제 IT 기반으로 모든 걸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제조업체가 아니라 IT 회사다, 우리는 금융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IT 회사다 할 정도로 이제 사업과 IT의 경계가 흩어지고 있죠. 그럼 그런 IT 부분들을 서로 다른 걸 묶어가지고 하나로 쉽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P는 이 서로 붙여서 하기 어려운 컴포넌트들을 붙여서 하이브리드 IT를 어떻게 심플하게 만드냐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그 오랫동안 고민한 그 결과물이 이제 아까 소개 영상에 봤던 이제 시너지라는 제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IT 세상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하이브리드가 필요한지 먼저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이제 드리면은, 현재 그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제 컴포넌트들의 이제 기술들이 많이 인베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 트랙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냥 트랙터였죠. 하지만 이제 존 디어 같은 트랙터 회사는 이런 트랙터를 제공할 때 단순하게 이제 하드웨어 트랙터 파는 것이 아니라 이 트랙터에 센서들을 많이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서들 장착해가지고 거기서 수집된 정보들 이용해서 트랙터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네 제품을 쓰고 있는 농부들의 토양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수집을 해서 분석한 다음에 그걸 거꾸로 농부들한테 데이터를 팝니다. 분석 결과를. 그러게 되면 농부들은 이제 그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요. 또 그 트랙터 회사는 과거엔 트랙터만 팔았다지만은 지금은 트랙터에다가 얻어진 수입한 데이터를 팔아가지고 트랙터 비즈니스도 잘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부가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모델들이 우리를 둘러싸인 모든 그 사업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술은 어디든지 지금 인베딩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인베딩 된 기술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도 연결되어 있고 사물들도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데이터와 연결된 개체를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그 데이터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들은 이제 이 데이터 기반의 그 분석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광범위하게 이제 변화가 될 것이고요. 그럼 저런 상태 변화에서 저희들 이 IT에 다뤄져야 하는 데이터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억 명 정도의 인구가 이제 지구에 존재하고, 그럼 80억 명의 인구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가 한 200억 개 정도 되고, 200억 개 정도에서 이제 IoT까지 합산하게 되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그 1000억 개 이상의 디바이스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디바이스에 어플리케이션 올라가게 되죠. 그럼 어플리케이션들이 거의 1조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예상된다. 그럼 이런 1조 개의 어플리케이션 부분들을 수많은 사람과 디바이스에 배포하려고 그러면은 방금 전에 세션에 말했던 것처럼 뭐 CI라든지 뭐 애저 스택 이런 부분들 같은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컨티뉴스 딜리버리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데이트를 과거하고 다른 속도와 다른 스케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케일 환경이기 때문에 요즘에 환경 부분들이 다시 한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이라는 게 들어온 지가 벌써 언제쯤 얘기인데 아직도 디지털이냐? 왜냐면 환경들이 과거하고 또 틀려졌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전산이라는 걸 시작해가지고 데이터를 쌓아놓을 때는 그 시대를 지금은 이제 시스템 오브 레코드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그냥 DB에 쌓아놓은 거죠. 쌓아놓아서 쌓아놓은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4년도에 이제 페이스북이 나오고 그 후에 트위터가 나오고 많은 SNS 솔루션이 나오게 되면서 이 데이터를 그냥 DB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데이터들끼리 서로 인텍션하면서 사람이 주고받는 시대에 이르렀죠. 메일도 주고받고 그 사진, 비디오 이런 것들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견을 표출하고 쌍방향 통신을 하고 이런 시대를 이제 시스템 오브 인게이지먼트, 서로 이제 교류한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게이지먼트에서 과거보다 데이터가 크게 더 그 향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6년부터 이제 뭐 스마트카나 아니면 커넥티드 뭐 디바이스다 아니면 IoT다 이런 형태를 하게 되면서 그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카 한 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루의 데이터가 과거의 얼마트가 1년 동안 쌓아놨던 그 트랜잭션 데이터하고 똑같습니다. 데이터 양이 근본적으로 틀린 거죠. 그래서 종전의 두 시대에서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냥 그걸 가져다가 쌓아놓거나 아니면 서로 주고받거나 이런 형태에 있었다 그러면은 현재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는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을 하고 분석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데이터 기반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다 그러면은 그 카메라, 레이더 정보를 통해 가지고 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좌회전을 해야 될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정지해야 될지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되고요. 금융기관이다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그냥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바로 트레이딩을 해서 매도를 할 건지 매수할 건지 이런 것들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로 IoT를 해가지고 센서를 해서 공장에 다 깔았다. 그럼 센서 정보 수집을 해서 2단계에서 설비를 멈춰야 될지 아니면 습도 늘려야 할지 농도 늘려야 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 앞으로 일어날 시대를 이제 시스템 오브 액션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액션 시대에는 과거하고 다른 형태의 IT와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액션 시대에는. 그래서 이런 노드맵을 통해 가지고 20년에 예정되어 있는 나가노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5G 네트워크 부분들이 실제 라이브하게 실현되면서 IoT 기반의 그 데이터 교환 엔진 분석 부분들을 실제 올림픽에서 라이브 데모로 시연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중계 방송도 로봇가 분석한 그 영상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중계를 한다 할 정도로 그 신기술들이 이 올림픽에 많이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래서 2020년 이후의 타임 프레임부터 이제 현재 많이 되고 있는 어떤 기술들이 현실화돼서 우리 환경에 쓰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센터에 데이터 센터 IT가 모여 있었다고 그러면은 저런 부분들을 만으로는 이제 저런 시스템 액션 시대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가장 프론트 엔드에 수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론트 엔드를 이제 엣지라고 부르고요. 그 엣지가 이제 과거에는 덤 엣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데이터만 연결해준 통로였다 그러면은 현재 나온 엣지는 이제 지능형 엣지, 그래서 인텔리전트 엣지라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비콘이라든지 센서 아니면은 이제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GPS 기능이 달려 있어서 자기의 위치 정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다 사방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결돼 있는 디바이스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해킹의 위험이 있죠. 오늘 뉴스에도 이제 집집에만 있던 IP 카메라 수천 대가 원격에 해킹돼 가지고 뭐 영상들이 유출됐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엣지 시대에는 이제 그 시큐리티를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안이 강화된 환경에서 이런 진영 엣지 부분들을 분석해서 그 상황을 실시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IT 컴포넌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IT 컴포넌트를 이제 엣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엣지 컴포넌트 부분들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가벼운 데이터는 여기서 바로 분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좀 더 심층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는 클라우드 넘어가다가던 아니면 데이터 센터 넘어가서 이제 심층 분석과 이제 액션을 취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센터와 이제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 있는 IT 부분들은 하나의 형태의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하이브리드 IT란 말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익숙했었던 3티어 형태의 시스템과 그다음에 엣지 같은 형태의 나오는 데이터의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배포하고 할 수 있는 형태의 IT는 틀리기 때문에 두 개의 IT가 이제 하나로 융합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IT 갖고 있어야 할 특성 부분들은 이제 그
컴포넌트 솔루션들이 다 하나로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OS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오픈소스 각종 개발 소프트웨어, 언어 이런 것들이 하나로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돌 수 있는 구조가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시대에는 이제 워크로드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시스템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컨슈미션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을 빌링을 할 수 있는 이제 플렉시블 컨슈미션 모델이 이제 이 사내 IT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데브옵스란 말이 오랫동안 나오긴 했지만은 국내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시대에는 더욱더 이제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 팀이 분리돼서는 더 이상 그 현업 비즈니스에 필요한 속도와 그 밸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데브옵스가 더 활성화될 것이고요. 또 데브옵스를 위해서 수많은 오픈 소스 컴포넌트들이 실제 개발 현장에서 많이 쓰일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로드에 맞춰 가지고 이제 시스템들이 굉장히 최적화되게끔 이제 구성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인프라 부분들은 하드웨어 레벨의 인프라도 있겠지만은 다 컨테이너화되고 자동화되고 또 오케이션 돼가지고 그 자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축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을 이제 디지털 코어다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고요. 저희 이제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사를 출범한 이후에 하이브리드 IT하고 인사이트 엣지를 사업 모델의 두 핵심 축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축을 가져다가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IT 분야에서는 이제 컴포저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개념을 이제 IT 업계 최초로 제공을 해서 시너지 같은 프로덕트를 이제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가상화 스토리라든지 SS 스토리지, 그다음에 향후에 나올 이제 인메모리 컴퓨팅 같은 이제 메모리 드리븐 컴퓨팅 기술들도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환경 하에서 고객들의 그 IT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수합병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크루저 같은 이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과금할 때 현재 과금 모델은 그냥 VM을 썼냐 안 썼냐, 맥화를 가졌냐 이런 형태의 과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적인 과금 모델인데, 이런 클라우드 크루저 같은 모델 부분들은 이제 실제 워크로드 기반으로 좀 더 동적으로 과금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환경 구축할 때 그 빌링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인수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로드 기반의 그 스토리지 성능과 그 프로비저닝을 돕기 위해서 이제 님블 스토리라는 회사를 또 인수했습니다. 님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 그 각각의 스토리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와 성능 로고들 다 수집해서 중앙에 보냅니다. 인포 사이트라는 중앙 사이트에 보내서 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장애 패턴을 분석하고 성능을 분석합니다. 성능 분석을 통해서 성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쪽에 디렉션을 내려서 인프라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현재 운영 환경에서 다른 사이트에 장애난 요소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럼 그쪽에 다시 알러트를 보내가지고 이거를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앞으로 예상된 장애를 막을 수 있다 하는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하고 프리딕티브 그 워크로드 오토마이제이션 이런 것들 제공할 수 있는 프로덕트가 이제 이런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오전에 이제 전체 세션에 나왔던 HCI 이런 형태들도 빨리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심플리비티와 같은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HCI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부분에서는 이제 그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하고 엣지 컴퓨팅, 와이어레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수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선 나에라 같은 솔루션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그 와이어레스하고 그다음에 IoT 기반의 보안 강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인수하였고요. 그다음에 인수하지 않았던 분야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파트너 회사들, 제조업체, 뭐 CAD 업체 아니면 소프트웨어, OS 이런 거 업체에 가리지 않고 그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두 가지 비전을 실현하고자 이제 파트너십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IT 분야에서는 이제 NCV라든지 아니면 메저스페어, 도커 이런 신흥 벤더들한테도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시스템을 인테그레이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IT 부분들이 이런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 부분들이 그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보장된 분야들이 어디서든지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편리하게 돌아야 되는 기능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익숙하신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전부터 비슷한 용어를 됐거든요. 민첩성, 가용성, 뭐 생산성 이런 말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가 변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이에 변화는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시스템의 성능이 충분하지 않거나 가상화라는 게
지능이 나오지 않았을 시절에는 사일로된 아키텍처, 인프라스트럭처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성능이 올라가고 이제 가상화라는 시스템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야 이거 나만 쓸 것이 아니라 전체 사내 인프라를 통합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쉐어드라는 공유 자원이란 개념이 도입이 돼서 2000년대 중반 후반부터 이제 공유 시스템의 통합이 활발히 이루어졌었고요. 근데 공유는 좋은데 여전히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가 따로따로 공유된 것뿐이지 완벽하게 다 묶여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십 년 전부터 하이퍼 컨버지드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그냥 서로 다른 컴포넌트 둘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자 해서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HCI 제품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시대에서는 HCI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컴포저블한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컴포저블한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프라이빗이든 아니면 클라우드든 위치에 상관없이 인프라를 배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컴포저블이라는 이름을 부르고요. 그래서 이런 컴포저블 인프라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환경에 있는 리소스를 하나로 막 묶을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HP의 프로젝트 뉴스택이라는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운영자가 내 리소스가 어디 있는지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자원들을 위치에 상관없이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IT 부분들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IT 심플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부분들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이제 컴포저블라는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런 컴포저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자원을 배포할 때 그냥 처음에 사이징 해가지고 오버프로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그때그때 배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오버프로전을 막고 그다음에 카펙스를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건을 디플로이할 때 이제 거의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속도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퍼블릭 클라우드 쓰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 소스 같은 툴들하고 여러 가지 개발 툴들하고 서로 완전히 묶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인프라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면서 개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3티어 인프라스트럭처 하에서는 시스템 하나 사가지고 운영자 아니면은 개발자한테 배포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단계의 그 API를 쓰고 단계를 거쳐야죠. 그래서 펌웨어를 깔고 드라이버를 깔고 OS를 깐 다음에 뭐 랜 세팅하고 그다음에 스토리 세팅하고 내장 세팅하고 여러 형태의 API를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보통 이제 뭐 짧은 며칠, 뭐 길게는 2주씩 걸릴 수가 있죠. 하지만 컨버저블한 시스템에서는 이런 인프라마다 서로 다른 API 부분들을 따로 가져가지 않고 싱글 유니파이드 API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PI 하나를 통해서 이제 그 시스템의 어드민이라든지 개발자 부분들은 굳이 내가 IT 운영한테 이 자원 얼마 필요하니까 주세요 할 필요 없이 그 전체 플랫폼 하에서 그 자원들을 편리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발자에 따라서 아니면 회사에 따라서 이 인터페이스를 서로 다르게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API 부분들은 서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형태의 시스템들하고 API를 혼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힐리온 오픈스택이라든지 VM웨어 아니면 셰프 아니면 오픈스택, 도커, 엔시블 많은 형태의 이제 매니지먼트하고 프로비전 툴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비전과 매니지먼트 툴들이 저희 시너지하고 연동이 돼서 하나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는 각자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처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정의 스토리지다라고 인프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원의 통합 부분들을 이제 이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현재 어플리케이션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상화 때 많이 드렸던 얘기긴 하지만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ROI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활용되지 않는 카파시티 부분들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별로 특성이 다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맞게끔 컴포저블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은 굳이 어플리케이션별로 따로 이것들 구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통합된 그 리소스 풀을 가져다가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맞게끔 배포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저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통합된 환경에서 배포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보다 쉬운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쉬운 방법을 이제 템플레이트를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ERP 어플리케이션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이 정해져 있겠죠. 아무래도 사내 표준으로 그러면 네트워크는 얼마다, 스토리지는 얼마다, 메모리 사이즈는 얼마다.
그럼 템플릿 하나 선택하게 되면은 그 템플릿 통해 가지고 시스템에 자원이 배포가 되고요. 배포되는 시간은 뭐 몇 초에서 뭐 몇 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필요하다, 모바일. 아니면은 이제 클라우드 팜이 내가 필요하다, 여기에. 그럼 클라우드 템플릿을 선택해서 그 시스템을 쓸 수가 있고요. 한번 클라우드 템플릿을 제공했는데 카파시티가 더 필요하다, 그럼 카파시티 늘리는 방법으로 이걸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API, 하나의 한 줄의 명령어, REST API 한 줄만으로도 이런 것들 다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IT를 간단히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이제 인프라 준비되면은 실제 인프라를 관장하고 모든 것들을 오케이 하는 것은 원비라는 소프트웨어 스택입니다. 그래서 원비라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통해서 하나의 API를 제공하고, 이 하나의 API는 DevOps 엔진이라든지 IT 오퍼레이션 엔진 아니면 클라우드 엔진하고 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퍼펫, 세프, 뭐 솔트 스택, 뭐 엔시블, 메저스페어 이런 형태에서 제공하는 어떤 배포 명령어 API 있다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전부 다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하나 모두 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통해서 깔아가지고 해서 연동을 시키시게 되면은 원비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체프나 퍼펫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내 그 소프트웨어 인프라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개발하면서 필요한 인프라 부분들을 자기가 직접 셀프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서 이제 개발자는 툴킷들, 뭐 자바라든지 루비, 파이썬, 뭐 요즘 뭐 고어 랭귀지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에코시스템을 현재 준비를 해놨습니다. 스토리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서버 인프라 저렇게 됐다 그러면 스토리지도 마찬가지로 그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맞게끔 통일된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형태가 시너지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특성에 맞는 유스 케이스 드리븐 스토리지,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트되어 있는 특화형 스토리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이 컴포터블 인프라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아카이빙 형 특성 갖고 있는 스토리지라든지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든지 분석을 위한 고성능 뭐 스토리지, 이런 부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스토리지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컴포터블 인프라의 하나의 축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파일의 특성이 블럭이든지 아니면 파일이든지 아니면 오브젝트든지 간에 이런 인프라 레이어에서 그 필요한 특성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이제 그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를 통해서는 이제 체프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클러스터 이런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오브젝트라든지 파일, 블럭 스토리지 부분들을 현재 구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 페타스케일 단위의 클러스터 스토리지가 이런 아폴로 박스에 탑재돼서 현재 라이브 서비스하고 있는 이제 고객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형태된 인프라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성된 인프라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오브 액션 단계에 있는 이제 단계에 들어가서 라이브 운영이 되는 환경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인프라가 만약에 멈췄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가 우회전해야 될지 좌회전해야 될지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멈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 부분들이 가상화도 중요해지고 뭐 표준화도 중요해지게 되면은 더 코어한 영역에서는 미션 크리티컬 인프라가 리눅스 환경에서도 그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P에서는 이제 이런 미션 크리티컬 하드웨어 부분들을 시대에 맞춰서 이제 많이 개발을 해왔고요. 최근 들어서 X86 리눅스 환경을 넘어가는 추세에 발맞춰서 예전부터 유명했던 무정지 시스템, 넌스탑 같은 경우에도 X86 하드웨어에서 이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오픈 스택 기반의 가상화된 넌스탑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 무정지 어플리케이션 부분들을 이런 무정지 OS 환경에서 돌릴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서 유명한 저희 HP UX 시스템도 중장기적으로 컨테이너화 시켜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HP UX 같은 고가형성 OS를 하나의 현재 컨테이너처럼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분석을 위해서 더머신 같은 이제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부분들을 조만간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 IT,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필요한 이제 미션 크리티컬 X86 시스템들을 제공한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한 이후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제 마켓에 늘리고 있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미션 크리티컬 하드웨어에다가 X86 리눅스 시스템들을 올려서 현재
계정계 시스템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 부분들이 이제 이런 슈퍼덤 X 같은 이제 고가형성 X86 하드웨어 부분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고가형성 하드웨어 부분들이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체 같은 이제 장비가 섰을 때 죽는 큰 심각한 피해가 있는 환경에는 이런 이제 일반적인 580, 380 같은 이제 표준형 X86 시스템 대신 이제 미스컴퓨터 S86 시스템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드핫 같은 OS 부분들이 이제 그 크리티컬 영역에 못 쓴다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국내에서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 영역에도 리눅스가 활발하게 현재 그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활발한 리눅스 사용을 위해서 HP가 항상 적극적으로 유닉스 투 리눅스라든지 아니면 X86의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거의 17년 동안 같이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HP 안에는 현재 4,000명에 달하는 리눅스 전문가들이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마켓스 기준으로 그 레드햇에서 탑재하고 있는 하드웨어에서 가장 많은 하드웨어가 저희 플라이언트 하드웨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OEM 파트너에서 가장 많은 OS를 팔고 있는 것들이 이제 HP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솔루션과 환경하에서 이제 서비스 아까 이제 그 소개 영상에서 봤었던 부분에서 이제 포인넥스에 제공한 서비스 통해 가지고 드림웍스가 필요한 인프라 부분들을 빠르게 설계할 수 있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포인넥스에서는 이제 그 고객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현황 문제 부분들을 진단하고, 근데 앞으로 가야 될 그 단계에 대한 청사진, 그 다음에 그 청사진 하에서 어떤 형태의 인프라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디자인과 그 다음에 POC 단계를 거쳐서 실제 운영 단계에 접어드는 세 단계에 걸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하이브리드 IT 궁정을 만들어내는데 저희가 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P는 이제 회사를 그 PC 프린트 사업하고 그다음에 기업 사업과 분리하면서 세운 비전을 지금 2년째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IT, 인터넷 엣지 이 두 가지 축으로 솔루션과 파트너십, 그다음에 제품을 통해서 앞으로 한 3~4년간 일어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파트너가 되고자 현재 그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레드햇을 쓰실 때 항상 HP 하드웨어 많이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 단계에서 IT를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시대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포인넥스를 찾아서 같이 진단하는 기회를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가 한 10몇 초 남았는데요. 이상으로 마치고 이제 휴식 시간 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